조선시대 사회 특징 볼게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였어요. 그래서 양인과 천민만 구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양인, 모든 양인은 동등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이게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조선사회의 기본적인 신분 제도였어요. 그러면 양인은 누구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농공상, 이게 다 양인이에요. 그래서 사는 선비사, 선비, 농은 농민, 공은 수공업자, 상은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양인들은 전부 과거 응시가 가능한 자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는 거죠. 과거 응시를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 만큼 조세 구격에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가 있다. 양인들은. 반면에 천민, 대표적인 천민이 노비거든요.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매, 상속, 징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법제적으로는 이렇게 양천제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상제였어요. 그래서 반이 양반, 상이 상민. 그래서 양반을 제외한 그 밑에, 그래서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반상제였다. 기출에 나왔던 조선전기 사회 특징 좀 볼게요. 이 경국대전의 재산 분배 원칙에 따라서 제사를 승계하는 자식에게는 재산의 5분의 1을 더 줬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 많이 들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조선 전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애는 돈이 들어가니까 재산의 5분의 1을 더 주고 나머지는 균분상속이었다. 그리고 윤회봉사라고, 윤회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박희륜 해서 윤회. 돌아가면서 봉사가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걸 윤회봉사라고 하고요. 외손봉사는 외가댁이 엄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봉사,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게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처럼 남녀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아들이나 장자 우선, 남녀 차별, 이런 유교적 신분 질서는 조선 후기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조선 전기에도 적서 차별, 적자와 서자의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서얼 차별은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경국대전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 남녀 간의 차별은 조선 전기는 없었는데 적서 차별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 살림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성리학적 유교 질서가 아무래도 자리 잡죠. 그래서 장자 중심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요. 남녀 차별을 하면서 여성 재가 금지, 결혼 한 번 더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호적에도 남녀 순으로,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남자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여자 기재하는. 그리고 여성 호주는 금지했어요. 호주가 집에 뭐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호주를 여자로 하는 거는 금지가 됐고요. 시집살이가 있었는데 이걸 친영제도라고 해요. 친영제도는 친가, 아버지 쪽을 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가에서 영이 맞이할 영이에요. 그래서 친가에서 맞이하다. 그러니까 친가에서 와이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 가는 걸 친영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가에서 맞이한다는 얘기니까 누구를? 와이프를. 친가에서 와이프를 맞이한다 해서 친영제도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서 사는 시집살이를 뜻한다. 그리고 양자 입양이 보편화됐어요. 대를 아들이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양자를 입양해 오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혼인 가능 연령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였어요. 그래서 15, 14 외우려면 이렇게 저는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결혼하려면 가임기 여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은 최소 사춘기는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서 최소 가임기 여성, 결혼하려면 가임기 여성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춘기에서 그래서 14살, 14살은 돼야지 결혼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자 14살을 외우기 위해서 여자는 가임기 여성, 사춘기는 지나야지. 그래서 사춘기, 사를 연상하셔서 14살은 돼야 됐다. 그리고 반면에 남자는 이 유교주의 사회에서 가장, 남자가 기강 잡으려면 여자보다 나이가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은 되어야지 혼인이 가능했다. 경국대전에서. 조선 후기의 신문제 변동을 보면 양반층이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향반, 시골의 양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방으로 몰려간 양반을 향반이라고 해요. 힘 떨어진 양반이죠. 잔반은 자녀 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떨거지 양반이에요. 몰락한 양반. 조선 후기에는 그렇게 양반 내에서도 계층이 막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향반, 잔반 이런 건 힘 떨어진 양반이고, 권반, 이름부터가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있는 양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집권을 했던, 뭐 이제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집권 세력이 나오고 이제 집권하지 못한 세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집권한 세력을 집권 양반에서 권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도 보면 경제 변화에 따라서 농인, 공인, 상인, 이 농공상에도 계층의 분화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경영형 분홍과 서민 지주, 상업 자본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반면에 뭐 임금 노동자 그리고 독립 자영 수공업자 등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층이 분화되는 것처럼 사농공상 이쪽도 계층이 분화가 되더라. 반면에 노비는 양난 이후에 군대에서 공을 세우거나 납속, 돈을 바침으로 인해서 신분 상승하는, 그래서 노비가 신분을 상승하게 되면서 노비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홍층의 일반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게 분홍층은 지위 상승 또는 역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이 양반들은 역, 군역이나 이런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분홍층이 보기에 와 이거 양반 되면 역의 부담도 안 지고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신분 상승을 시도한 거죠. 어떻게 했냐?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이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문란했기 때문에 뭐 돈만 바치면 그냥 양반도 막 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홍층은 양반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양반의 수는 증가되고 반면에 그 밑에 있던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는 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다.